자, 오늘 요거 신규 과제 흥미를 하겠습니다. 원래 시간표에 요거 아니면 조금 묶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묶기보다는 신규 과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신규 과제를 집어넣었습니다. 원래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걸 수업을 하겠습니다. 요 앞전에 우리는 뭐 했죠? 브라우니. 브라우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시간만 잘 체킹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초콜릿이기 때문에 점성이 많아요. 점성이 많다는 얘기는 조금만 시간만 늦으시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죽 온도를 다른 것보다 보면 27도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온도를 좀 잘 맞추셔야 작업이 되게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갇힌 공기는 절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뭐 계란 같은 경우는 뭐 하면 돼요? 탕 치듯이 일어나면 이렇게 위로 탁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초콜릿은 위로 못 올라가요. 워낙 이 정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공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잠깐 저게 될 수 있다는 이게 좀 상한다는 개념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공기를 안 집어넣는 쪽이 제일 좋고요. 공기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빨리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이 공기가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먹기는 좋아도 이 얘들은 세균이었거든요. 균이 살기에는 적합해요. 되게 적합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 방법이 나오잖아요. CA 지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거잖아요. 이 원래 이 조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바꿔버리거든요. 그 CA 지장이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요것보다 조금 다르지만 MA 지장도 마찬가지죠. MA 지장 같은 경우는 아예 사과 같은 거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 있죠. 그거 보이세요? 네, 그게 MA 지장입니다. 얇은 필름막으로 해가지고 아예 바깥의 외부에 있는 공기를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도 어떻게 상하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요 자체 내에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분해 효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저장하는데 식품을 전공하려면 나중에 이런 정도는 조금씩 아셔야 됩니다. 자, 흥미로울입니다. 흥미로울에 보면은 재료별로 진열하는 거는 거의 누가 이거 10분이나 10분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죠? 그러면은 계량은 7분이 됩니다. 예, 옛날 거 누가 또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공리법이라고 해서 공리법. 그죠? 자, 공리법 그러면 여기서 딱 먼저 하는 게 먼저 계란 먼저 어떻게 돼요? 깨야 돼요. 계란 깨고 그 다음 뭐 들어가요? 풀고 설탕, 소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반죽 들어갈 겁니다. 반죽 들어가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반죽 온도 25도씨는 그냥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비중이라는 게 있네요. 공리법 비중은 어떻게 돼요? 싫어? 아니요, 공리법 무조건 요 사이에 0.7은 뭐예요? 크림법. 그 다음에 뭐 블렌딩도 마찬가지로 뭐 0.78 정도. 그 다음에 제시한 편에 알맞게 하니까 얘는 자, 밑에 보면 생크림이 150ml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뭔가 하면요, 철판 한 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철판합니다. 갑자기 제가 띵 제시한표 반죽은 전량 사용한다는 건 지금 다 지켜져 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철판 함정입니다. 밑에 생크림이 있으니까 생크림은 시험장에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거품을 다 올려서 줄 겁니다. 아니면은 뭐 거품을 본인이 올려도 되고요. 자, 반죽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오븐도 마찬가지죠. 네, 오븐 켜기 해야 되고요. 자, 오븐은 자, 롤입니다. 롤은 다 비슷해요. 자, 위에는 190 놓고요. 밑에는 160을 놓으셔도 됩니다. 그 시간은 롤 같으면요 15분 안짝으로 이렇게 익혀져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말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재료 정리를 일단은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박력하고 흑미하고 같이 놔둬도 되겠죠. 흑미하고 같은 가루여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자, 베이킹 파우더까지, 같이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설탕하고 있잖아요. 소금을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설탕, 소금. 달걀을 빼놓고, 그죠? 그 다음에 우유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량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빵이 다 구우신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딱 분류해 놓고요. 그 다음에 중탕 준비를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알았는데 제가 같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듣고 한쪽에서 이렇게 듣고 막 이래 있어요. 그래요. 뭐지? 아니 이렇게 이해를 다 못하고 잘못된 쪽으로 가면 내가 얘기를 잘못했나 이렇게 되는데 한쪽에는 맞아요. 한쪽에는 보면 또 이상해요. 그게 너무 이런 걸 빨리빨리 해가지고 적는 게 좀 힘드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중탕 준비 문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란을 깨야죠, 그죠? 깨고 나서 계란만 말하고 어떻게 해요? 흰자는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자, 중탕해야 되니까 볼은 어떤 볼을 중간 볼을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바로 하고 난 다음에 뭐 집어넣으셔야 돼요? 설탕, 소금 이제 집어넣고, 그죠? 네, 혼합하면 되겠죠, 그죠? 혼합한다는 의미는 여기서 그냥 섞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뭐 거품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바로 여러분들 중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탕한데 안에 온도 있죠? 계란하고,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떤 계란, 설탕, 소금,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얘가 몇 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43도씨가 돼야 된다. 이때 물은 있잖아요. 절대 끓으시면 안 됩니다. 야간에 시험 치신 분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좀 먹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가 시험 쳤는데, 계란이 익었다 하더라고요. 계란이 익으면 둥둥 끝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볼이 있으면 요 끝에 주변 요쪽에가 이렇게 익어버리죠. 계란 익을 때 노른자부터 먼저 익나요? 흰자부터 먼저 익나요? 네? 흰자 먼저 익고 흰자 익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43도씨가 됐으면 이제 이렇게 기계에다 설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기계는 몇 단이요? 3단입니다. 3단으로 5분 정도 하세요. 이때 고성, 무조건 고성입니다. 시험장 가면 4단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속도에 잘 보셔야 돼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기계를 많이 돌려봤기 때문에 3단 속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는 이제 몸소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계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단으로 똑같습니다. 7번 정도 이렇게 도연을 시키면 됩니다. 뭐 시간 길게 보실 분은요 10분까지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거는 보면 시간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시간도 얘는 뭐 1시간 반 정도로 줄 거예요. 1시간 반이나 50분 정도. 자, 요 시간이 남죠. 시간이 보면 15분 정도, 뭐 2분 정도 남죠. 요 시간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체질해야 됩니다. 이거 책이 없는 겁니다. 체질하기.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나요? 종이 깔아야죠. 펜에다 종이 이때 깔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물무게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비중컵이 가겠죠. 오, 비중컵을 해야지. 그 다음에 우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유가 보면 양이 180g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죠? 그 우유도 마찬가지고, 우유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탕물을 버릴 필요는 없겠죠. 중탕물에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온도로 따지면 한 50도 정도 이렇게 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계 이때 끌 때쯤 있잖아요. 그때 데우셔야 이게 기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맞아요. 여기에서 중탕하고 나서 있잖아요. 너무 빨리 끓이지 마세요. 그냥 중탕이 끝나고 나면은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죠? 올려놓고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은 이때 끝날 때쯤 되면 그때 불을 켜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시간이 기계가 얼추 맞잖아요. 그죠? 자, 이 정도 시간이 다 소요가 되면 거품이 되게 많이 올라올 겁니다. 자, 요거 왜 이렇게 시간을 뭐 고속으로 돌리고 중속 돌리는 거 아니죠? 튼튼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혼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비포가 너무 크면요. 이게 나중에 되면은 올린 의미가 없어요. 거품은. 그 2단을 돌려야만이 그 거품이 있잖아요. 안정적으로 잘 꺼지지 않고 튼튼해요. 자, 그러면은, 자, 기계에서 반죽을 내야죠. 근데 오늘은 어디다 하면 돼요? 바로 여기다, 바로 미싱물에다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빼지 말고. 내려가면 여기다 뭐 섞으면 돼요? 바로, 체질한 가루를 혼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는 거는 그렇게 이게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시범 보이고 하면 이거 시간 배배 걸려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성형 그런 부분만 조금만 하고 다들 성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있잖아요. 가볍게 섞어야 됩니다.
가볍게 골고루 혼합해야 됩니다. 가로 섞으실 때 가끔 가다 보면 바닥을 안 끌거나 밑에 안 섞이는 경우 있죠.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그죠? 그 다음에 벽면 여기 제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벽에 안 끌어가지고 가루가 그냥 묻어가지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바닥 그 부분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돌리면서 혼합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이제 뭐 하면 되면요. 요때는 그냥 기포 죽이면 안 됩니다. 기포는 언제 죽이는 거냐면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 대부분 우유하고요. 뭐 하고 싶으면 돼요? 요 위에 있는 소량의 반죽 있죠. 근데 우유랑 반드시 같은 동량의 반죽입니다. 얘를 어떻게 돼요? 혼합을 하는 거죠. 뭐 이때 사용하는 거는요, 주걱을 사용해도 되고, 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유가 지금 180g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꼭 잴 필요는 없습니다. 180 정도의 양이 되는 걸 퍼가지고 두 개를 혼합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뭐하고 혼합하면 돼요, 이게? 원래 있던 반죽이 있죠. 본반죽하고 혼합하면 됩니다. 이해돼? 공립법 한 3번, 4번 이해 중요하면요. 공립법이 제일 쉬워요. 그렇게 막 크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배합을 만들어줄 때 제일 편한 거는 뭔가 하면요. 박력, 흑미,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집어넣고, 그죠? 설탕, 소금 이렇게 넣고, 안에 순서를 그렇게 넣으면 보기가 되게 좋네요. 같은 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넣고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근데 절대 시험장에서 그렇게는 안 해요. 이게 그냥 뚝뚝 떠나놨지. 자, 혼합하고 옆에 뭐 해야 돼요? 자, 비중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있잖아요. 여기 종이 있잖아요. 종이에 비중을 체킹을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세요. 비중 체크하는 형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비중 어떻게 체킹하는지 알죠? 물무게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물무게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 반죽 무게 적어야 되고 컵 무게 반드시 적어놔야 됩니다. 딱딱딱 되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딱 비중은 시기에 의해서 이제 요거 요렇게 더하고 이렇게 빼고, 그죠? 요렇게 있으면은 아니면 요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빼야죠. 그죠? 그러면 요 부분에 그러면 어떤 값이 딱 나오겠죠. 그러면 따라서 수학적 공식으로 이거는 따라서 그죠? 비중 0.45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지어줘야 되는 게 감독관이 딱 봐도 점수식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웃긴 게 감독관도 이거 모르는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현장에 출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감독하는 경우는 이거 정확하게 안 보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현장 출신인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책을 저도 보니까 맨날 하고, 그러니까 비중은 이렇게 딱 적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면은, 그죠?
뭐 여기에서 이거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 뭐 상관은 없는데 교황이면 그래도 어떤 시기에서 정확하게 했다는 거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가장 점수는요 가장 나을 겁니다. 여기에서 동그라미 이제 큰 무게죠, 그죠? 자, 이때 이제 비중 체크하고 비중은 0.45가 정확하게 나오셔도 좋고요. 0.5 사이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 개를 맞추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펜에다 펜링을 하시면 됩니다. 펜링하고.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보는 건데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 아직 교재도 안 나왔어요. 펜에 펜링하면 됩니다. 자, 펜에 펜링할 때는 중앙에 이렇게 여러분 크겠죠, 그죠? 펜에 펜링할 때는 이게 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를 이용해야 돼요? 의자 이용해요. 자, 이거 할 때 의자 이용해서 편하게 합니다. 의자를 이용해서 편하게. 자, 반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먼저 네모퉁이에 반죽을 어떻게 해요? 펼쳐야 돼요. 먼저 펼치고, 모퉁이입니다. 네모퉁이. 펼치고, 중앙으로 끌어오면서 뭐 해야 돼요? 높이 맞춰야 돼요. 같은 높이가 돼야 되니까, 그죠? 이때 이용하는 거는 편하게 스크래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크래프 중에서도 이제 노면을 이용해야죠, 얘를. 그죠? 그래야 공평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이거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자,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얘를. 그 다음에 이제 탭핑 해야죠. 그죠? 팡 한번 치고 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온도가 지금 몇 도인가 하면 190에 160이니까요. 자,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에 뭐 해야 돼요? 펜 돌리기. 보통 얘도 위에 색깔이 어떻게 나오면 갈색 나옵니다. 그런다고 굽는데 흑미 색깔 안 나옵니다. 온도가 있잖아요. 무조건 160도 이상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요. 무조건 색깔이 뭐 나오거든요. 색소가 있든 뭐든 다 캐러멜 색깔로 다 바뀌는 겁니다. 표면. 근데 안에는 그 열이 안 들어가는 거죠. 제가 제가 궁금하면 안에 온도가 몇 도까지 된다 그랬어요? 99도까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안에는 색깔이 안 변하는 거예요. 표면만 어떻게 돼요? 캐러멜 색깔 나오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하면요 한 3분 4분 정도 되면 다 구워집니다. 이제 다 구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옮겨야 돼요? 타공팬에 옮겨야 돼요. 그죠? 자, 타공팬에 옮기고 그 다음 뭐 준비해야 돼요? 롤포 준비해야 돼요. 롤포 준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뭐 준비해야 돼요? 밀대. 밀대는 흥분기라고 그러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물에 적셔서 하는데 오늘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요? 생크림이 들어가요. 생크림 들어가는데 카스테라가 식어야 돼요? 안 식어야 돼요? 식어야 됩니다. 안 식은 상태에 생크림 넣어보는 거지. 생크림 녹아버려요. 요게 포인트죠. 생크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생크림을 그냥 액체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거품을 올려가지고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식은 흥미를 어디에 위에 올려야 돼요? 롤포 위에 올려야 돼요. 롤포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생크림 바르고 말아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논해봐야 되죠. 자, 요번에는 이제 다 얘들이 어떻게 돼요? 다 식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자, 얘가 롤포입니다. 요 간격이 얘보다는 얘가 좁아야 됩니다. 방망이 어디 들어가요? 이쪽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일단은 자국을 내야 됩니다. 어떤 자국? 잘 구부리실 수 있는 자국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롤할 때 했잖아요. 그죠? 3번 정도. 되게. 그 다음에 가에 똑같은 방향으로 한 번씩 이렇게 찍어주고요. 자국 내는 게 잘 구부러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뭐 해주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 생크림을 바르면 됩니다. 근데 이때 생크림이면은 휘핑된 생크림입니다. 휘핑된 생크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밀대 가지고 홍두깨로 꼼꼼히 말아주면 되죠. 근데 너무 많이 힘을 주면은 이 생크림이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밀려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있잖아요. 물에 충분히 적셔져야 합니다. 그럼 물기 너무 어떻게 돼요? 꼭 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밀리려면요, 바닥에 어떻게 돼요? 연포가 붙어야 됩니다.
너무 꽉 짜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슝 이러고.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거 만화 그림 그리는 거 좀 배우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림이에요. 낙스가 이제 저 낙스가 재미없는 나이거든요. 낙스가 재밌는 나이가 있죠. 근데 그 낙스가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얘를 혹시라도 나중에 애들 키우면 낙스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쁜 걸 알지 마. 왜냐면 그건 이 생각을 막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거 무너뜨리면 얘는 창의력이 없습니다. 그 아무데나 갖다 놔두면 되고 아예 낙서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끄트머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게 일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끄트머리는 항상 이 끝에 여기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요 그림을 생각하고 혹시라도 요 안에 있잖아요. 구멍이 나고 그러면 안 돼요. 구멍이 났다는 얘기는 똑같이 힘을 못 주고 말았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생크림이 없다든지 그렇게 돼요. 그러려면 팬딩 자체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판이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말 때 어떻게 돼요? 한쪽에는 느슨하게 말아주고 한쪽에는 빡빡하게 말아주고 그러면 느슨하게 말아준 쪽에 생크림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딱 들 때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이 이 옆면에 이렇게 되면은 자국이 납니다. 근데 오늘 뭐 한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한 가지 안 물어보네요. 얘는 어떻게 그러면 윗면이 어떤 면일 것 같아요? 말 때 뒷면을 마냐 아래면이 마냐? 윗면을 말하면 됩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 보면 이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에 생크림을 발라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지금 이제 아직 개정은 안 됐어요. 어떻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문제도 어느 면에 해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왜냐면 거꾸로 말 수도 있어요, 이거. 자, 요 볼록볼록한 부분에 오늘은 생크림 바르겠습니다. 보통은 롤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단 저거는 아니죠. 롤케이크 같은 경우는 위에 윗면이 뭐가 있어요? 무늬가 있기 때문에 그 무늬가 위로 올라오는 거지. 보통 구운 그 자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말아 버리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구운 윗면을 그대로 또 살려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바깥으로 나오면 말면서 얘들이 그냥 다 뽀개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럼 저는 이따가 생크림을 바로 올리면